이게 바로 인사혁신처가 우리에게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자 매뉴얼로 준 자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출 분석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국어 기출은 다른 과목의 기출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암기 과목 기출은 무슨 말을 해요? 너 몇 회독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회독 들어보셨어요? 회독? 그래서 합격자는 행정법을 몇 회독했다더라. 기출을. 뭐 한국사를 몇 회독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3회독이다, 5회독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법으로 많이 듣는 얘기 뭐죠? 단거나.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국어는 이제 어학 과목이라 그런 학습법과는 전혀 다른 학습법이 필요하고 그런 학습법으로 안 통해요. 뭐 어디다 단거나 한다고 비문학 독해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거 수능 때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본다고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국어 기출은 다릅니다. 자, 암기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분석 대상이에요. 근데 공부 머리가 되게 좋고 센스가 있으면 스스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어떻게 봐야 분석이지? 이것조차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다층적입니다. 사실 수능을 안 보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홈스쿨링 하신 분들도 있고 외국 계시다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편견 없이 그런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공부 좀 하는데 수업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미가 있다 없다 이거 수업 듣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수업을 할 거예요. 뭘 재료로? 기출로.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 시험이. 예, 이걸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암기 대상이 아니라 분석 대상이니 전문가와 함께 이보다 자세하게 해체할 수 없다. 해체를 하다 보면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출제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 말을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출제를 했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추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냈다가 이렇게 바꿨을걸? 이런 것까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 약간 범죄 프로파일링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 좋아하잖아. 뭐 꽃땡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거 보는 느낌처럼 문제를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장 증거입니다. 사진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자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의 기록이지만 미래의 힌트다. 자, 이걸 진짜 얻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문제, 기출 문제는 똑같이 안 나와요. 제가 변형해 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문제 나오길 기대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올까를 예측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러분 기출 분석 자체는 훈련 도구는 아니에요. 사실 얘는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지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훈련 도구는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계속 양적으로 써서 그래서 내 몸에 붙이는 거고 그건 우리가 독해 알고리즘 어느 부분 개념 훈련, 유형 훈련 우리 커리큘럼에 보면 기출만 훈련이 아니죠. 이름 보셨어요? 독해 알고리즘 기출 분석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개념 훈련 그 다음이 유형 훈련이에요. 다른 책들은 다 훈련이 붙죠. 근데 얘만 뭐라 그랬어요? 분석. 공부가 다르다. 단계가. 자, 그 다음 여기서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 확실해요. 똑같이 안 나와요. 선생님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이 동일한 소재는 안 나오겠죠? 당연하죠. 똑같은 지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예. 3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지 않니? 세상에 그 많은 소재 중에 똑같은 소재를 3년 지났다고 낸다고? 그렇게 안 나오죠. 자, 다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소재는 바뀌는데 지문의 구조, 그 다음에 정답을 내고 오답을 내는 패턴, 예. 그리고 논리잖아? 그럼 논리 똑같이 안 나오는데 응용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록이지만 미래의 힌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어떻게 짰냐면요. 보면 앞에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은 제가 진수령으로 썼는데 수업을 들으시면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줄줄 써놨는데 그냥 읽기 싫죠. 그러면 제 말을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을 놓고 예시를 제가 한번 풀어드려요. 예시도 기출이겠죠? 자, 기출 중에 가장 전형적인 대표성이 있는 샘플을 여러분들께 푸는 과정을 보여드려요. 그거는 보세요. 풀고 볼 필요가 없고
저런 문제가 왜 무슨 목적으로 나오고 어떻게 푸는구나. 그 다음 단계가 예제거든요. 예제는 보면 옆에 사고 유도지가 있어요. 이 단계별로 풀어주세요. 사실 자유롭게 풀고 싶은데 나를 좀 상자 같은 거 안에다 꾸겨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좀 호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호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호는 뭐야? 와, 진짜 깔끔하게 정해주니까 너무 좋아. 그냥 고민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주는 만큼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공부에 대한 어바웃 고민은 없어.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 이런 걸 좋아하면 그러면 이제 호죠. 근데 어떤 분들이 좀 싫어할까요? 저를 싫어하는 분. 좀 자유롭게 하고 싶고 공부법도 막 찾아보고 싶고 본인은 조금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쓰는 공부법과는 다른 공부법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구박하고 출발해서 좀 미안한데 대부분의 인간은 학습에 있어서 비슷해요. 굉장히 유달리 특이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러니 나는 모두에게 송출되는 이런 인강 말고 다른 공부법이 필요한 인간일 거야 라는 그런 자의식 과잉 버려. 자기도 어떤 타입의 인간 중 하나일 뿐이고 그 타입은 굉장히 몇 개 안 돼. 그건 전문가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라는 인간은 지구의 하나, 나만의 공부법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무조건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강압으로 느껴지는 거죠. 세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강단에서만 세요. 네, 뭐 이렇게 강단만 벗어나면 사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음식 메뉴도 잘 안 고르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닌데 개쎄 보인다며? 자, 어쨌든 고집이 세지 않은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확신하니까요.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시켜봤으니까요. 가장 안전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 뭔가 이 자유로운 무르르듯한 흐름보다 뭔가 강박적이고 단계별로 나뉘어 있고 생각이 좀 피곤한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이런 거 고통스러우셔도 여러분 이 한 것만 참아보세요. 이 한 강자만 참아보세요. 적응이에요. 이 한 강자만 참으시면 요 20강 참으시면 여러분들 싹 저랑 동화돼서 되셔서 그 다음부터 훈련하면 돼요. 양적, 난도적, 다양화. 그걸 다음 단계에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국어 기출을 통해서 합의 과정이에요, 우리. 이 강좌에서 엄청 저랑 부대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이러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랑 맞춰 나가는 거고 저랑 맞춰 나가신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걸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제에 보면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단계가 나뉘어 있어요. 생각을 그 과정대로 진행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 있어요. 그러면 연습 단계는 제가 기출을 변형해 놨어요. 그리고 일부는 딱 출제 기조 전환 후 기출이 아니라 예전 기출인데 주옥 같은 거. 그래서 예전 기출이어도 이번 출제 기조 전환 후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미리 미래를 멀리 이렇게 보고 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행직 기출이 아니어도 국회직이라든가 그쵸? 예, 그리고 지역인재 피셋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직렬들에 보면 딱 이제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볼 시험과 딱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요 연습 파트에 넣어뒀어요. 그러면 예시 예제 요거 같이 하고 연습을 숙제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풀어보는 거야. 풀 때 자유롭게 풀라고 배운 대로 풀라고. 배운 대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하고 나서 피드백. 피드백이 뭐겠어요? 사실 맞았니 틀렸니 아니에요. 그거 해설지만 봐도 되잖아요. 사람이 강의를 왜 들어요? 해설지 보기 싫어서요? 제가 말하는 해설지가요? 딱 봐도 아니죠. 말하는 해설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그냥 풀어드린다? 이런 거 아니고요. 자,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저랑 매칭하는 거예요. 답이야 나왔을 수도 있죠. 맞은 문제도 의심하라. 어떤 과정으로 풀었는가? 언제 결정했나? 검사는 했나 안 했나? 검사는 안 해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안 했나 했나? 불필요하게 검사해서 시간을 지체했나? 아니면 꼭 해야 되는 문제 잘 찾아서 검사까지 했나? 이런 걸 저랑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야. 네. 그래서 수업을 관전하실 수 없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진 수업을 들었더니 집에 갈 때 기가 쫙 빨려서 어디서 헌혈한 것 마냥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4시간 제가 여기 서서 말하면 에너지 되게 많이 쓸 것 같죠? 여러분은 덜 쓸 것 같아요? 앉아만 있을 뿐이에요. 다리만 편할 거야. 나만큼 머리 써야 되고 입만 편하겠지. 뇌는 나랑 똑같이 써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럼 공부할 때 단계입니다. 1단계 강의를 수강하며 방법론 예시 예제 강의를 수강한다. 그 다음에 2단계 과제. 저녁에 숙제를 해야 내일 수업을 듣겠죠? 근데 인강은 장점이 있어요. 현장은 일단 오면 4시간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인강은 인강의 장점을 가져가. 2시간씩 해. 그 대신 펼쳐. 자, 그 다음에 강의 수강, 연습 문항 피드백 듣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복습하고 이게 4단계. 한 단원이 끝나는 과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플래너에 잘 배정하시면 돼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을 이거를 요일별로 깔면 되고 화일 배정이죠. 이해되셨죠? 선생님 저는 이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2시간, 3시간씩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더 펼쳐. 그러면 되죠. 그럼 주 7을 만들면 되지 인강은. 그래서 현장 수강과 인강 수강할 때 이 강좌의 활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의 장점을 획득하세요. 자, 주의! 강의는 반드시 제공된 순서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있어요. 자기가 뭐 올해 기출을 풀어본 거야. 이 시험 볼 거니까 좋은 자세죠? 풀어봤어. 그때 자기가 틀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미 오해가 생겨. 아, 나는 강화 약화가 약하구나 하고 다른 건 잘하는 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 그래서 뭐부터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함? 강화 약화부터 들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명한 생각일까요? 그 시험지 하나가 자기의 전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시험지 하나에서 주제를 맞았으면 앞으로 영원히 주제를 안 틀리는 게 맞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모든 교재와 강좌에 순서인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 어학 과목은요. 이건 진짜 선생님들 박수를 칠 것 같은데 모든 강사들의 똑같은 의견. 이게 목차를 세울 땐 이 기획자의 의견과 의도가 다 있어요. 생각이 다 있죠. 그래서 어학 과목은 발달 순서도 있거든요. 요약적 독해를 한 다음에 정보를 산발적으로 찾는 탐색형 독해를 해야 돼. 이런 게 있어. 그런 건 이미 교육학적으로 다 밝혀진 그런 것들이야. 근데 자기가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라고 해서 뜯먹고 뜯어먹고 뜯어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주섬주섬. 그럼 발달 순서의 효과적인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만 발췌 수강하는 건 어떻죠? 인강! 현장은 그렇게 못하겠지? 한다? 현장도? 현장도 발췌 수강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신을 놔. 자, 내가 모를 줄 알지. 여러분, 눈이 가. 뭔지 알죠? 수업을 듣다가 눈에 빛이 없어져. 그게 뭐야? 본인은 지금 쉬고 있는 거죠. 틀린 문제만 집중을 해. 맞은 문제 설명을 할 땐 쉼. 책상에 나무 물결 무늬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안 돼요. 맞은 문제도 의심하세요. 예. 자, 제가 예전에 수능에서 수업을 할 때 스카이 대비반. 그러니까 이미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맞았는데도 재수를 하게 된 경우. 막 의대 가려고 그래. 근데 국어를 하나 틀린 거야. 그래서 재수하게 됐네? 이러면 얘네들이 국어 수업 안 들을 것 같죠? 이미 다 맞았거나 하나 틀렸어. 안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걔네 반이 제일 이글이글한데 왠지 아십니까? 나랑 다르게 푸는 순간이 없나 놓치면 안 되거든요. 다 맞았는데 저 사람이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없는지,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1초도 못 쉬어.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이해되셨죠?